자,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잠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적시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적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시항고에 따라 이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지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입장은 즉시항고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7일 정도 기간이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인데 금요일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서 입장을 이제 기자들이 보통 묻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고, 그런데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석방은 곧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법원 행정처장 이제 대법관이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데는 이제 어제 국회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례가 없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상급심에 가가지고 어떤 대법원 판례 같은 걸 만들어야지 이제 그 이유에 따를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 대검에서 구속 일자는 날로 계산해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지침 내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그러면서 또 그래도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기소는 빨리 해. 그거는 뭐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혼란이 있으니 이런 혼선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게 법원 행정처장의 어제 취지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검찰인데, 이게 검찰에 이미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SBS 보도에 따르면은 2018년에 의정부지검에서 이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니까 일단은 피의자를 풀어줬어요. 검사가. 네. 풀어줬다가 즉시항고를 해가지고 다시 잡아놓은 구속을 시킨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즉시항고를 못한다는 얘기가 이 사례로 이제 무너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이제 뭐 석방했으면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 석방해도 즉시항고한 사례가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그때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엿장수 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의 시각에서는 아직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회가 내일까지 이제 7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취소가 됐으니까, 구속 취소가 됐으니까 살아 있다라고 보는 건데, 검찰은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회의했다고 하지만 입장이 바뀔 것인가? 윤석열 취소를 해주는 게, 구속을 풀어주는 게 목적이었던 조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면서, 근데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천 처장이 과거에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12.3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비상계엄이 위헌적 군 통수권이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한 게 왜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말아요. 사실 이게 좀 피곤한 게,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이거를 또 분석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행정처장의 입장은 혼란이 엄청 생겼잖아요. 지금. 그렇죠. 검사도 생기고 뭐 막 여기저기서 다 구속 취소, 나도 잘못됐으니까 구속 취소해야 된다 신청하고, 뭐 명태균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조기에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정치적 중립 의무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이재명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고, 법원이 얘기하면은 검찰이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검찰은 검찰의 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따랐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사법체계를 흔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위헌적 군 통수권이니까 위헌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해야 되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두가 봐도, 법을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에만 비상계엄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갔으면 그게 위헌적 군통수권이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을 가지고 법관으로서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건데 좀 적당히 좀 해라 진짜 국민의힘 좀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주진우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저는 눈길을 가던데 이제 부당한 외부 간섭이다 천 처장 발언이 그러면서 검찰이 공수처 경찰 법원 사이에서 사건만 퍼나르는 지게꾼이 아니다. 직무가 정지돼 불법 구금까지 됐던 대통령보다 자신을 위한 셀프 사면 법안까지 제출하는 이재명의 권력자다. 권력의 바람에 눕는 풀이 돼선 안 된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뭐 이재명 비판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이 건하고 왜 그거를 붙이나요? 그러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다. 이재명 건만 따로 떼내서 따로 논평을 내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검찰이 공수처와 경찰 법원 사이 사건만 퍼나르는 지게꾼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언제 기소할 건지 어떻게 그 공수처에서 준 그 공소장도 자기들이 다시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게꾼이면은 공수처가 준 거 그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도 어쨌든 지금 뭐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재수사를 요청한다든지 하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게꾼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외부 간섭이 아닙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입장이 있는 거고 검찰은 검찰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진우 의원이나 거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외부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낄 때 껴라, 낄 게 빠빠 좀 하라 진짜. 예. 김성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어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제 판사의 판단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돼 있어서 이 사안을 즉시 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거 항고를 해보고 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죠. 마이너리티. 너는 범죄자일 것이야. 너를 잡아 넣을 것이야. 이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자, 계속 뭐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속 집행 정지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거는 위헌이라고 이미 나왔지만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고 그동안 2015년 등등등 비롯해서 검찰이나 법무부의 입장은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정지는 다르다. 구속 집행정지는 이를테면 뭐 집안에 상이 나서 잠깐 나가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막으면은 이게 피해자의 어떤 권한이 침해가 되지만은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 구속이라는 중대 법 집행 자체가 다 무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루트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이었잖아요. 그거를 얘기한 게 법사위에 가서 얘기한 게 김주현 민정수석 당시 법무부 차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즉시 항고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대법원의 판단을 받든지 아니면은 판사가 애초에 너희들 피청구인 쪽에 그러니까 피고인들의 의견은 알겠지만은 관례가 있으니 이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은 윤석열 측에서 위헌 청구 심판했겠죠. 위헌 심판 청구를 했겠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헌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받아보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엉켜버렸어. 그러니까 난장판이 돼버려가지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저는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맞다. 이 말이 되나요 이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하는데 그거를 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즉시 항고인데 즉시 항고는 빼고 죽어도 못 하겠다고 난 즉시 항고는 쳐다도 안 볼 거야 하고 지금 딴 거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퍼즐이 좀 안 맞는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또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 기준으로 따져도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증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이 10시간 32분인데 이걸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합하면 시간으로 따져도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가 완료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피곤한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 산수까지 이 법기술자들이 서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지규현 판사가 계산을 한 게 체포 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에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왜 이거를 지금까지 이걸 합산해가지고 더 연장해가지고 했냐면은 모든 수사 기록을 다 법원에 보내버리면은요 어쨌든 그 법원에 가는 시간 등등등을 수사를 더 못하잖아요. 구속을 한 거는 얘가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있지만은 거기에 붙잡아 놓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인데 모든 자료가 다 법원에 가버렸으면은 그동안 수사를 못하니까 당연히 그동안의 관례는 요거는 연장을 법원에 가 있는 동안은 구속 적부심하는 동안 가 있는 동안은 연장을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다시 되풀이한 거예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관행은 어쨌든 공수처장이 얘기한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계산대로 하면은 47분 뭐 45분 뭐 이런 얘기인데 요즘 조금 직전에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다시 얘기하는데 즉시 항고를 해라 그래서 법원에 가서 좀 받아보자 이거를 좀 그래야지 이게 클리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진짜. 이 와중에 지금 아까도 명태균 씨 얘기도 나왔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이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구속 취소를. 네.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게 이유라면서 그동안은 김 전 의원이 이제 구속 취소 청구해도 법원이 안 받아들일 거야 이랬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속담에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고 꼴뚜기 뛰고 지금 전국에 이제 생선들이 지금 다 뛰고 있다 지금. 우리 변호사들만 탈판 났대요 지금. 야 이거 우리가 구속 취소해 줄 테니까 뭐 돈을 더 받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기사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가 됐다 중앙일보 표현으로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은 이 두 분은요 명태균하고 김영선은 그 구속 뭐 시로 계산하든 일로 계산하든 그 전에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 뭐 이런 거 지금 둘 다 주장하고 있거든요. 막 찔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행정력 낭비예요. 지금 이 사람들만 있겠어요. 지금 5만 사람들이 지금 구속된 사람들 다 한 번씩 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또 법원에서 또 이거 처리해야 되고 검찰도 이거 준비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진짜 사법기관과 이제 수사기관의 행정력 낭비다. 그러니까 즉시한 거 좀 해라.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안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 법원이 미쳤다고 김영선하고 명태균을 풀어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없는데 일단은. 이제 불법 뭐 이런 또 주장하면서 또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강경파 목소리가 좀 세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나경원 의원이 주도해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내용이 이제 탄원서가 좀 뭐 굉장히 뭐 엄청 잘 뭐 길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딱 들어왔어요.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근데 이 말은 계엄이 위헌이라도 탄핵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좀 주장했던 요런 것들이 내가 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헌재의 어떤 과정들, 탄핵 심판 과정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은 뭐 피신 조서를 뭐 일부 이제 피의자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뭐 군인들의 피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든지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한 발 더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서 이거 민주당 아니 그 국민의힘에 약간 더 좀 극단으로 가는 모습을 하나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뭐 다른 예를 들면 뭐 대선 후보 같은 사람들도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들도 이제 거의 이제 그냥 차이가 없어요. 뭐 김문수나 하는 얘기나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뭐 변론 재개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과정이나 탄핵 심판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의회 독재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 윤석열이 얘기했던 계몽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고성 차원의 계엄이었다. 그리고 경고성 차원의 계엄은 앞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기각이 되면은요 계엄 면허 주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그냥 뭐 원하는 대로 계엄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아니 아무 때나 그거는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계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탄핵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판례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생각한다라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고 뭐 헌재의 뭐 어떤 절차 문제 뭐 이런 거는 그 당파의 입장에서는 뭐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는 선을 넘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나경원 의원이 좀 소위 말해서 삐를 받은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화 통화하고 뭐 이렇게 막 뭐 보수언론에서 막 불러다가 무슨 얘기했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요즘 자신감 이쪽 진영에서 내가 조금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구나. 이게 굉장히 좀 삐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좀 최소한 법관이었잖아요. 판사였잖아요. 좀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해라. 다른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이렇게 경고성 계엄을 했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은 일관성이라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나경원이? 저는 뭐 이런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 걱정이네요, 참. 지금 당장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데 82명이면 지금 당 지도부 뭐 친한계 뭐 등등 조금 빼면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를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야 이제 장외투쟁 안 하겠다라고 우총에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소속 의원 절반 이상 60명 넘게 지금 릴레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하고 있고 82명은 탄원서 지금 헌법을 위반했더라도 각하해야 된다 이런 탄원서 같이 제출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뭐 이거 사실상 당론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냥 당 차원에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차라리 이게 뭐냐 이게. 그리고 뭐 아니 뭐 민주당 비판도 할 수 있는데 그 비판의 포인트가 우리는 안 나가는데 니들은 지금 그 민생을 팽개치고 뭐 하는 거냐 거기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등등등이. 네. 아니 다 나갔잖아요. 82명이 나가면은 뭐 이게 안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수 빼놓고 다 나간 거잖아요.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뭐 양당이 총력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민주당에서도 약간 긴장의 끈을 지금 놓지 못할 뭐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신친윤 아까도 지금 나경원 의원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김나윤이 등장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얘기를 하는데 당 지도부와 좀 다른 강경 노선을 이분들이 주도를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김나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보면 멀윤 예전에 이렇게 좀 계층도를 나눴을 때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거리를 좀 뒀던 분들이 지금 오히려 신친윤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의 노림수는 대체 뭐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윤석열한테 뜯어먹을 게 있나 보죠. 예, 뭐 그거 빼놓고는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국무위원이고 지금 뭐 대선 후보로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거니까 이제 아주 좀 절제해서 조금 표현이 나오는 편이고 홍 시장은 좀 아무 말 대잔치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친윤들 중에서 센 사람들의 공백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권영세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중도층 뭐 대선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 중도층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면회 갔을 때 그때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잖아요.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권성동이 딴 데를 쳐다보면서 이제 딴 얘기로 화제를 돌리고 그런데 지금 뭐 확인된 건 아닌데 이번에도 그 개인 자격으로 왔다라는 그것 때문에 만났잖아요 지금. 차담회 할 때. 예, 차담회 할 때 만났는데 매우 냉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마음이 권영세 권성동한테는 어느 정도 떠났다라고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이 상황이면은요 차기 당권도 노릴 수 있겠다. 만약에 대선은 뭐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고 차기 지금 이렇게 만약에 탄핵이 되고 뭐 아니면 탄핵이 안 되면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은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뭐 더 좋은 거죠. 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차기 당권 노릴 수 있겠다. 지금 비대위 체제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을 보고 이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나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모욕감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당권을 위해 내가 지금 기꺼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가요? 눈앞에 이익엔 배아에도 없죠 원래.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러니까요 쫓겨났죠. 김기현 쫓겨나고 한동훈 들어왔는데 한동훈도 쫓겨나고 사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아예 주저앉히고. 나경원 의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는 아주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렇게 나경원 의원 윤 대통령이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막 가깝게 지내는 거를 우리 여사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사님은 지금 심각한 우울증으로 용산의 전원에 따르면은 우울증이 심해서 거의 알아 누워 계신다고 하는데
뭐 한쪽에서는 대선 준비를 하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출마설까지 나오고 돌던데요. 출마설까지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참 궁금하다 우리 여사님의 생각이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참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한테는 뭐 개인 행동이고 뭐 알아서 잘 하시고 뭐 이렇게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이제 김상욱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탄핵 기각되면 나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적절하지 않다. 포기했다. 뭐 이러면서 좀 공개적으로 면박을 좀 줬잖아요. 이게 네. 좀 속내가 보이는 발언일까요? 아니 뭐 김상국 의원 압박한 거에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가가지고 탈당 좀 해. 야, 웃음이 나와? 지금 장난인 줄 알아?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김상국 의원이 진짜 짠합니다. 심지어는 친한계에서도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 사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친한계 단톡방에서 하고 너 앞으로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때 강대식 의원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있고 그래서 소신을 정치인이 본인의 소신을 지키는 것이 그 국민 편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특히 뭐 민주당도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진짜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상국 의원이 어쨌든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하는 정치 응원합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좀 험난한 길이 있을지언정 국민들이 다시 김상국 의원을 다시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야당 주도의 줄탄핵 지적에 대해서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제 채널A 이제 유튜브 정치 시그널 라이트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도 좋아서 했겠냐? 하지만 이 탄핵은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헌행위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요거는 굉장히 많이 수위를 낮춘 거예요. 그동안의 민주당의 스탠스를 봤을 때나 어쨌든 29번의 탄핵이 있었고 탄핵이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 독재 아까 전에 뭐 나경원 의원도 얘기했고 근데 그거에 동조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누구였죠? 그 나훈아가 왼쪽 니들은 잘했냐? 뭐 이런 말 했을 때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내란하고 비교할 수 있냐라고 했지만 그 말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를 낮출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 지금 탄핵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좀 봐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기각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검사들도 그렇고 감사원장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사실은 예상은 민주당도 뭐 했을 거예요.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는데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니까 좀 더 이제 로우키로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